안녕하십니까. 홍준영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국방부가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주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회 동의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국방 전문가 두 사람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다음 달 6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골프 경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골프는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어서 메달 획득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올림픽 대표로 선발된 김세영 선수를 연결해서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2부 순서 출발합니다. 국방부가 어제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주가 선정된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적인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 여러 가지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맞는지, 또 사드 실전 배치에 따른 과제는 뭐가 있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 의원께서 지금 미국 출장 가 계신 모양이죠? 예, 미국 워싱턴 DC에 출장을 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주요 인사,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도부 인사들을 만나서 예.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서로 견해를 나누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가 계시지만 이곳 사드 배치 소식, 또 성주가 선정된 소식은 듣고 계실 텐데. 예,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성주가 최적지로 결정된 배경,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사드를 도입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등을 공격할 때 미사일을 여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필요할 때 군사적으로 작전을 전개하는데 가장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고요. 또, 배치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가 부지를 정하도록 했는데, 예. 이 구입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불구이라든지 정부가 갖고 있는 부지, 이런 부분을 먼저 고려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많이 고려했도록 판단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군사적으로 얼마나 효용이 있는가. 지금 문제는 사드의 사거리가 200km 정도를 감안하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꽤 제기되고 있어요. 먼저 사드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이 무기체계가 사드라는 무기체계를 작동하려면 레이더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 레이더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조금 높은 지역이 좋겠죠. 예. 그리고 200km라는 것은 사거리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날아올 때 한 높은 고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북한의 사드 무기체계가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이런 특징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200km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무기체계에 있는 지역이 북의 현재 공격이라든지 사실 공격하려면 공격을 벗어나 있는 거리, 그것이 한 200km 정도 거리에 좀 좋다는 이런 판단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사드 무기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가 사드 위치해 있는 장소가 적의 포병 공격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고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나 우리로서는 수도권 방위가 가장 중요한데, 수도권 방위가 어렵다면 이 뭘로 그러면 수도권을 방어하느냐,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고고도에서 고도에서 지상에서 40km와 155km 사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기후장 기준을 지나서 고도로 날아오는 수도권 방어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군사 기술적 효용성을 다른 무기체계와 우리가 군사적 용도를 많이 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무기체계는 특징인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어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풀었던 방어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하. 그러나 이제 그 지연사면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전국을 방어하는데 네. 미사일을 발전하면서 좀 그래도 이게 남쪽으로 갈수록 좀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분석은 잘못됐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제일 구역에 갈 수 있는 위치, 네. 대민 전체를 방어하는데 사직간에서 연결되어 있는 포스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문제,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건인데 우선 전자파 피해에 대한 걱정. 이미 인터넷에서는 건강에 치명적이고 반경 무슨 수 킬로미터가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된다 이런 괴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진실이 뭡니까? 진행자께서 좋은 표현을 쓰는데 괴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괴담 과학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무기체계를 배치한 데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첫째도 중요, 둘째도 중요, 셋째도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좀 사드 배치 문제가 너무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보도로 비밀을 보안을 위장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민들에게 이런 괴담을 좀 사실이 아닌 걸 설명하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걸 설명하면 많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무기 배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 무기체계에서 안전 문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걱정을 주고 있는 전자파 문제인데 예. 이 전자파는 문제는 이미 우리 국내 법에 의해서도 이 관련 법이 있습니다. 관련 네. 법이라든지 또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이 전자파의 밀도를 갖고 이제 전자파 피해를 따지는데 네. 이 국내법과 세계 보건기 안전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100% 충족을 시켜야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네. 이미 그린파이브라는 비단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여기 대해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정부와 국방부가 좀 더 이를 설명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 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 입회 하에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기출 발전시킬 때 정말 안전 문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안 간다.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백성주 의원도 아시다시피 성주는 우리나라 참외 주산지인데 참외 농사를 망치는 것 아닌지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께서 무슨 사드 참외니 성주 참외 무슨 전자파가 씌었느니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질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 성주는 제가 기억부에 있는 꿈이하고 바로 끝에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참외 문제를 참외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소문이 나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이 이렇게 참외가 심어지는 성주 지역에 무슨 이런 계단이 돌면은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걱정하게 됩니다. 예. 이제 걱정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제가 정신을 국방연구를 해왔고, 예. 국방연구에 국방 차관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안 해야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국방부를 찾아온 성주 주민들 가운데 이런 걱정을 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면 북한이 물리적 대응 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전쟁 나면 성주부터 먼저 북한이 때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던데 여기는 어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북한이 전형적으로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은 그것을 먼저 때리겠다. 남남 갈등을 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우리 군과 민간의 갈등을 증폭시켜서 사드 배치를 혼란을 주려는 심리전인데요.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국민에게
포를 직접 공격한다면은 전쟁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예. 전쟁을 결심한다면은 북한 체제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도발한 세력과 도발한 사람, 도발한 곳, 도발한 정권, 물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정권의 몰락을 결심해야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뿐을 믿고 북한 체제를 믿고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존재 이유가 그런 걸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한민구 장관은 어제 그런 걱정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공격하려고 날아오는 미사일 잡는 게 사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자, 사드 배치를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회 동의보다 국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중요한 자산을 갖고 올 때는 한미동맹 조약과 그 관련된 호빠라는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법을 통해서 그 법에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네.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역에 이제 그 자살을 하려면 우리 정부의 인허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한미가 공동실무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바를 가져왔고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법에 맞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법에 맞게 조치한 것이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위임된 권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했다면 되는 거죠. 매 사안마다 주한미군이 무슨 무기가 될 때마다 국민투표를 꼭 해야 국민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적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국방위에서 철저히 따질 겁니다. 따지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했다면 국민 동의를 받아도 될게 합니다. 예. 안보적인 실익에 대한 찬반론 이거 차치하더라도 좀 국민과의 소통의 절차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이게 밀실에서 졸속 결정됐다. 문재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배치를 재검토해야 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에게 그 부분을 치열하게 다졌습니다. 예. 국민에게서 설명할 기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좀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 다졌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 자체가 고도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못 가졌고요. 네. 그러나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을 그 잘못한 부분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좀 다릅니다. 부가적인 문제하고 네. 그런 문제에서 지금 정부가 한미간에 논의를 해서 또 2월달부터 신문단을 구성해서 발표한 사안을 재검토한다면 또 다른 동맹의 큰 가치를 손상하고요. 예. 이 동맹 간의 큰 상처를 두고 또 다른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제재 중단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예, 중국이 여러 가지 제작 기초하면서 중국 입장에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고,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성명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제재에 관한 문제는 중국이 왜 북한을 제재하느냐? 대륙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위한 겁니다. 예. 중국은 한반도 디렉터를 원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을 막아야 중국이 배치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류했는데 그 계류를 진행하는 것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입니다. 네. 선택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국이 북한을 제재에 테러에서 조금의 약간의 어떤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으로서 의무이고요. 또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제재의 목적이라면은 그럼 중국의 정책까지 알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중국을 차분하게 현실적이게 설득하고 공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그 뉴스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네, 7시 30분.